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다라야야 나말야 바로 세바랴 사바. 불자름 반갑습니다. 아침경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팔만대정경이란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밀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인사에 모셔진 팔만대장경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라시대 경순왕이 이제 왕건에게 투항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라 불교가 고스란히 그대로 고려로 이어져서 왕건이 불교를 국교로 하지 않습니까? 후녀 10조도 만들어냈고, 이제 불교 국가를 이제 건설했는데, 고려에서 수많은 불사를 한 것은 이제 불법성 삼보의 신성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고려 대장경파는 고려 때 만들어진 밀교적인 문화재 중에서 어떤가는 법력의 표상이다. 이것은 전에 동국대에 계셨던 정태혁 박사가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태혁 박사가 주장했던 그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 대장경파는 아주 단정지어서 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밀교적인 문화재 중에서도 어떤가는 법력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962년에 국보 32호로 팔만대장경이 지정을 됐고, 그 다음에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가 아주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불가사의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에 얽힌 그 신비한 얘기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것을 조성할 때, 그 조성 과정에서 고려 현종 때 거란군이 침범을 해오니까 거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려 초조본을 만들어요. 초조본 대장경을 1070부 5048권이라는 그걸 대장경판을 만들어서 부인사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1232년에 그 고종 때 몽골군이 침입해서 불살라버려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의 힘이 이 장경에 응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정신을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보니까 이걸 기를 쓰고 몽골군들이 이걸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고종 때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화에다가 대장 도감을 두고 16년 만에 16년 동안 세월을 거쳐서 1511부 6802권 거기다 81,258판, 그래서 8만 대장경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완성을 해서 이제 16년 만에 완성을 해서 강화 선원사에서 거기 이제 머물러 있다가 서울 지천사를 통해서 1938년 5월에 태조 7년에 해인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조성하고 난 다음에 몽고 군사들이 물러갔죠. 그래서 장경판전에 지금 모셔져 있는 그런 우리의 아주 보물, 국보죠. 보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인사에 이제 모신 팔만대장경을 볼 때 지리적, 왜 해인사냐? 지리적 조건이 세 골짜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통풍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최적지다. 그래서 해놨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 때도 물론 벽면에 천을 서로 엇갈려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끔 엇갈려서 지었다. 그 다음에 바닥은 이제 장경을 모신 그 건물 바닥에는 햇가루와 숯, 모래, 소금 등을 깔아놔서 습도를 조절했고 해충, 벌레들의 침입을 막았다.
그래서 이제 경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경판에다 대장경의 말씀을 새긴 거 새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판을 준비할 때는 옹이 없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옹이가 없는 산, 벚나무, 나무에 옹이 없는 거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산에는 벚나무, 산 벚나무, 자작나무, 후박나무 같은 것으로서 만들었는데 이 나무를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 놨다가 이건 왜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 놓냐면은 뒤틈을 나무가 이렇게 뒤틀리더라고요. 이제 보통 나무들은 뒤틀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3년 동안 담가 놨다가 그다음 소금물에 쪄요 또. 찐 다음에 1년 이상 말려. 그러니까 정성이 그 8만 장이 넘는 대장경을 이렇게 직정성으로 이렇게 이제 모시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붓으로 이제 한 잔 글씨를 쓰는데 붓으로 쓴 글자 위에다가 그대로 조각을 해요. 경판 한 개 평균 644자가 평균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 다음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글자 위에다 다시 오칠을 또 해요. 그래서 뒤틀림 방지 또 뒤틀림 방지하기 위해서 모서리에다가 구리판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네 군데 모서리에다. 그래서 글씨 쓴 걸 보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명필이었던 김정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마치 신선이 내려와서 쓴 것과 같다. 또 틀린 글자나 빼먹은 글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판에 평균 한 판에 644개가 들어가는 8만 장이 넘는 이 방대한 이 경전을 여기서 나무에 새기면서 틀린 글자가 빼먹은 글자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정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군이 물러갔죠. 조선 뒤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대장경 그 조성 책임을 맡은 스님이 수기법사 스님인데 지난 2013년도 9월 3일에 대장경 세계 문화축전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적 한국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UCLA 교수인 로버트 버스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학 연구의 전 세계 대가라고 하는 에라스무스보다 200년이나 앞선 그 대장경 조성 책임을 받았던 수기법사 스님이 얼마큼 훌륭하냐면 문헌 비평의 선구자이며 이 수기 스님께서 로버트 버스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기법사는 문헌 비평의 선구자이며 수기법사 스님이야말로 한국 지성사를 넘어서 전 세계 지성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인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이 2014년 9월 13일에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게 세계 도서관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걸 하여튼 여복하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오려고 우리가 한번 나올 만큼 훌륭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동안에 쭉 오늘날까지 지금 모셔져 있어 지금 그대로 장경각이 그대로 보관되는 이유는 이게 아까 신비한 8만 대장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소실될 위기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세종 때 특히 일본에서 8만 대장을 가져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일제 강점기에 당시에 해인사 스님들이 대장경을 차라리 일본 놈들이 가져가려고 외적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은 지금 가져가게 된다면은 차라리 장경을 전부 불살라 버리고 우리도 같이 죽겠다. 그런 뜻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일본 스님들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8만 대장경을 일본을 가져오면은 일본은 망합니다. 그거를 말리는 스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냥 보존돼,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비한 힘이 거기 붙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무하며 글자하며 그 많은 정성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국민의 정성이 거기에 스며 있었으니까 이 일반인들은 범인들은 어쩌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또 온다나 이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놀랄 사건들이 많아요. 화재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숙종 21년 1695년에 화재가 해인사에 발생됐고 정각들이 많이 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종 22년 1696년에 또 화재가 발생해요. 세 번째 영조 19년 1743년에 화재가 발생돼요. 그건 화재가 발생되면 이제 주변 정각들이 다 타는 거예요. 그런데 팔만대장에 모신 정각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대로 온전히 지키셨던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영조 39년 1763년에 또 화재 사건이 발생돼요. 그 다음 정조 4년 1780년에 또 화재가 나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순조 17년 1817년에 화재가 발생이 돼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고종 8년에 1871년에 일곱 번째 그러니까 큰 해인사에 화재가 발생된 것이 7번에 걸쳐서 화재가 발생돼요. 우리는 그냥 해인사 팔만대장경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런 걸 하나 자료를 뽑아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생각을 좀 제대로 잘 갖고 우리 것을 보살피고 받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걸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역사학자들이 주 얘기해 오기를 이거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그런 결과가 아니다. 장경판전이 화재를 방지할 만큼의 과학적인 근거가 거기 있다.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치하는 자리를 거기다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덕분에 거기 같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연이면 되게 7번의 대형 화재가 해인사에서 다른 정것들은 불살라 타는데 예? 우리 팔만대장에 모신 정각만 그대로 있겠냐.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6.25 당시 계력군이 남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인사도 마찬가지로 각 사찰에는 계력군 잔당들이 그 이제 뭐 부대 본부로 삼고 거기서 이제 침식을 같이 하는 그렇게 아주 흉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해인사에도 계력군 집단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뭐예요? 미팔군 미군에서 관장하는 거지. 해인사 폭격 명령이 내지 해인사를 폭격해라. 왜? 계력군들이 하도 많이 거기 잠입해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제 팔만대장경이 날아갈 판이에요.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맡았던 책임자가 김용한 공군 대령이에요. 이분이 폭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기관총만 발사하고 전부 이제 계력군을 나가서 너무 골짜기로 이제 숨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폭탄 한 방, 폭탄 한 방이면은 해인사가 그 해인사 장경각이 팔만대장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명령 불복종. 옛날 명령 불복종이면요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복하면은 미국 군사 고문단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엄청 항의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건 총살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명령 불복종으로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요. 총살이나 포살을 시켜라. 대포로 쏴주게라. 화를 막 내고 난리 쳤다는 거.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국방장관이 미군들을 설득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화를 내고 막 여복하면은 총살하지 말고 그럼 대포로 쏴주게라. 포살해라. 그럴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10년에 이제 그 2010년에 김영한 그 공군 대령이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근간 문화 훈장을 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 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조성한 그 경유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거쳐서 해인사에 모셔졌고 그 이제 나무는 어떻게 했고 글은 어떻게 썼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팔만대장경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전 세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팔만대장을 잘 보관하고 해인사가 잘 이제 앞으로 보존될 수 있게끔 지금 거기에 이제 주석하는 스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불자들이 전부 힘을 합해서 여기 보호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 또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태혁 교수가 정태혁 박사 주장한 밀교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의 정성을 전부 한때 뭉뚱그려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판각에 새겨서 보관해놨다. 영구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큰 포교고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그 사리가 사리만이 아니고 그래서 경전을 법사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사리의 위대함이 그만큼 아까 봤듯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7번의 그 대형 화재가 다른 쪽에 전부 타도 팔만대장을 모신 전강만은 그대로 있었던 지금까지 보존해왔던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만큼 힘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부처님의 가지력이고 밀교의 힘으로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밀교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신면 팔만대장의 말씀까지 같이 곁들여서 여기서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해인사를 찾아가고 장경각에서 모셔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예적의 침입에 굳건히 맞서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서 어떤가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은 밀교의 그 문화적 산물인 팔만대장경을 신비하다는 말씀을 거기 타이틀을 붙여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 뜻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더군다나 BBS 유튜브에서 이게 나중에 또 방송이 되고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서 우리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작은 힘을 가져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